이 길이 더 맞지 않나라고 계속 비교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됐기도 했고. 저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제가 선택한 게 맞건 틀리건 무조건 맞게 만들어요. 안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 공부 인맥 관리 그럴 땐 잠깐 쉬어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면서 배 아프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로 두 분을 보면 나 이거 해야 돼 하면 만들어내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도 이렇게 그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데 막상 그림은 다르게 나와.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사업 맞나? 막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게 솔직히 옛날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야. 과정일 뿐인 거야. 우리는 남들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안 보여주는 것도 많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다 겪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결과물을 만든 거는 어쨌든 보여주기도 하고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매번 성공하는 줄 아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우리도 안 된 과정들도 많고 실패했던 과정들도 많은데 그렇지. 그거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이제 뒤로 가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성공의 확률이 적어요. 기반 베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도를 많이 할 시기잖아요. 그때 당시 20대 때는 시도를 많이 해서 실패하고 시도를 많이 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몇 개의 성공이 모일 거고 30대에 가서는 그 성공들을 기반 베이스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해서 또 이제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실패가 많을수록 어쨌든 성공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도 20대 때는 실패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걸맞는 돈을 벌었고 30대 때는 또 수많은 시도를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벌 수 있는 돈을 벌었고 그리고 40대에 넘어와서 그 실패들이 기반 베이스로 그리고 성공된 것들이 기반 베이스로 40대 때는 아무래도 노련함이 더 있고 인맥이며 자본금이며 인력이며 이런 것들이 단단히 구축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적은 거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옛날에 20대 때 두 분 막 부동산 하고 했을 때도 막 월 1,000 벌고 2,000 벌고 뭐 그랬댔잖아요. 어릴 때 실패가 잦다고 했는데 그럼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돈을 잘 벌었다는 건 어릴 때부터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약간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두 분은 계속 성공을 했던 거예요? 20대 때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10번을 시도를 했으면 8번을 실패를 하고 2번의 성공, 그 2번의 성공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된 거죠. 매번 뭐 고객을 만나러 나갔을 때 10번을 만나는데 10번 다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번 만났으면 5번 계약을 하고 5명은 이제 계약을 못 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은 10명 만났는데 6명 계약하고 4명 못 하고 그 다음 달 되면 10명 만났는데 7명 계약하고 3명은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죠. 실패라는 게 말 그대로 실패했다고 뭔가 이게 내가 잃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곧 경험. 이 경험이 많아야 성공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30대 때도 무수한 경험을 했고 그때도 진짜 막 울고 막 그렇게 진짜 했던 기억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왜요?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진짜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해서 사실 손님 만나고 해서 안 되면 진짜 난 되게 눈물이 났어. 막 그게 억울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울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맞아.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손님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절대 아니죠. 왜냐면 저희도 첫 시작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도 있었고 이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인기 없고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안 보이잖아. 그리고 또 내려가서 없어졌다 또 다시 나타나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모든 사람들이 슬럼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전성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게 반복되면서 삶이라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죠. 대표님이 하다가 안 되면 울어댔잖아요. 우리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하다 혼나면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막 한 해만 고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다가 힘들지만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나가잖아요. 내가 다독여주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버텼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나에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는 두 번째 직업을 선택했던 거잖아. 피부 관리사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컸어. 다시 내가 30대 가서 다시 취직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더 늦지 않나? 이 길이 더 맞지 않나? 라고 계속 비교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 아, 이 길이 맞다. 남편하고도 같이 시작하기도 했고 정말 간절하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됐기도 했고 그럼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 모든 게 마련된 상태에서 도전을 한 게 아니고 저희도 미지의 세계에 항상 도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제가 선택한 게 맞건 틀리건 무조건 맞게 만들어요. 그게 그냥 제 노하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선택하고서 후회한 적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거 많은데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걸 남들한테 다 공표를 했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쪽팔리면 안 되니까. 창피하면 안 돼. 저는 일단 창피한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무조건 해내요. 해내는 거는 방법이 없어. 시간을 많이 쓰면 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성과를 못 냈다는 거는 성공을 못한 거잖아. 그러면 시간을 그냥 갈아 넣어야 돼. 최근에 저도 지금 밤 10시, 11시 기본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을 계속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기존에 했던 거 이렇게 뭐 완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누가 찾아주지 않아. 방법은 결국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 되니까 시간을 미친 듯이 갈아 넣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혹은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알지? 나 집에 가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하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뭐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 되면 맞아.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돼요. 되게 만들어야지.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일단 창피한 거 자체가 일단 너무 싫고 지금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되면 그냥 너무 창피해. 이게 싫어. 안 창피하려고 저는 진짜 무조건 성공시키는 게 제 노하우. 직원들도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어요. 아 심지어 우리 아들도 그래.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안 돼.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얘는 그냥 자질이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본인이 약간 이게 딜레마가 왔을 때 그때 난 쉬라 그래. 야 일주일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나가서 축구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해. 그러고서 생각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봐. 그러면은 자기가 놀고 다시 와서 노는 동안도 얘가 사람인지라 생각을 해요. 돌아와서 다시 해. 그럼 올라. 근데 너무 일 공부 뭐 인맥 관리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사실 패닉에 빠질 때가 있어요. 딜레마가 올 때가 있고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잠깐 쉬어줘야 돼요. 저도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몰두하다가도 진짜 머리 아프면 여보 잠깐 떠나자. 그리고 가평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틀 동안 그 생각하고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와서 다시 실행하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는 후회하지 말고 잠시 쉬세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잠시 쉬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면 쉬고 싶어도 쉬면 퇴사인 거고 휴가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뭘 할 수도 있고 그럼 직장인들 기준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더 시간 많지 않아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아니 연차 쓰지 월차 쓰지 더 많다고 이거 생각하는데 오늘 방금 질문이 사람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못 쉬어요. 성과 쉬어. 없으면 못 쉬어요. 아,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1일 날 직원들 월급이 막 이만큼 나가는데 뭐 이만큼 매출이 돈이 안 들어왔어. 매출이 문제가 아니야. 순수익이 문제야. 안 들어갔는데 월급 줄 돈이 없어. 못해, 이거 사업하는 쉴 것 같아? 절대 못 쉬어.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못 쉬어. 네. 할 여유가 없지 않을까. 맞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직장인들을 까는 건 아니고 직장인들도 솔직히 출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 시간 동안에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제 그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주변에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요새 세상 너무 좋잖아. 수입 만들고 싶으면 제가 2가지 딱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몸값 올려라. 2번째 엔잡해라. 저는 첫 번째 걸 권장을 드리죠. 첫 번째 걸 권장을 하는 게 이렇게 크면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거든. 언제까지 직장인 할 거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면은 내 스스로 일단 단단해야 되거든. 시키는 일만 하면은 그냥 직장인인 거야. 근데 이걸 벗어나서 내가 창작적인 일을 여기다가 자꾸 시도를 해봐. 얼마나 좋아. 회사에서 돈 주면서 그 시킨 일 하고 나머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거기다가 막 갖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되네. 그러다 보면 그냥 사업하는 거야. 서로 모셔가려고 하지 또 그 그렇지. 사람의 능력치가 다르면은 사실 맞아요. 어떤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또 스카우트해서 쓰고 싶어 하겠죠. 저도 몸값 높은 직장인들 보면은 그냥 시키는 일만 안 해요.
창작하는 일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돼. 이뻐 대표 입장에서 놓치면 안 되거든. 그만둘게요. 야 잠깐만. 두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월 100만 원씩 더 올려줄게. 이거 나와요 바로. 어. 근데 별 쓸모가 없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고생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무리 인구 감소된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채용보고 올렸거든요. 300명이 지원했어요. 300명. 인력은 넘치는구나. 근데 들어오는 입사하는 직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리고 간절하게 서로 원하는 사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벗어난 일을 자꾸 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알아서 막 해줘. 하나씩 한 0.1씩.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10%가 되고 50%가 되고 이러면 점점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 왜?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 3명보다는 얘 하나 있는 게 더 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이게 시간이 많고 직장인이 시간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직장인이신가 봐요. 같은 사업자끼리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또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그럼 퇴사할까 말까 고민할 때 멈출까 여기서 그냥 이 일을. 그럴 때는 그럼 뭐라고 이제 직원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어. 그럼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아빠한테 상담을 받아봤어. 일단 본인 신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게 어쨌든 첫 번째는 돈을 벌자예요. 돈을 벌자. 그리고 미래가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발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돈 벌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 신념상 이걸 무조건 해야 돼. 난 이걸로 인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어. 이렇다고 하면은 해야지. 참고 해야지. 우리가 군대도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끌려간다는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분담국가니까 우리도 징병이 돼서 가는 거잖아. 억지로 가는 건 맞잖아 사실. 하지만 가서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워서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라고 뭐가 다를까?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뿐인 거고 세상에 좋아서 하는 일만 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커야 돼. 배워야 돼.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난 그래.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세상에 없지 사실은. 없죠. 좋아하는 일을 또 직업으로 일로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할 수도 그쵸. 있고. 나는 그런 사람들 봤어. 예를 들어서 그냥 가까이에 뭐 가수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남들 앞에서 남들이 이렇게 환호해주고 이런 거 좋아해. 내가 가수를 했어. 근데 안 유명해지는 거 되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에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 인기 없어지면 그때부터 또 패닉 오거든.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건 별도 문제거든. 좋아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일이냐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신념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라. 쉬고 뭐 한 달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너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나서 놀으라고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던가 그걸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 직원들 힘들다고 하면 너 휴가 갔다 올래? 휴가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좀 잠시 쉬어가는 것도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사실은 그거를 그만두고 30대 중반 정도라고 하면 20대 중반부터 한 10년간은 해왔을 일인데 이걸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조금 휴가를 갔다가 좀 쉬었다가 하는 게 그래도 인생에 좀 플랜을 짜는데 좋지 않을까. 맞아. 사람이다 보니까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고 그걸 여행을 통해서 풀든 취미를 통해서 풀든 뭐 친구를 만나서 풀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리프레시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고민을 하다가 그만뒀어. 또 다른 데 가서 시간만 난 사실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시작이야.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회사 갔어. 또 다시 적응해야 돼. 사람들 새로 다시 사귀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사업하세요. 돈 들여갖고 사업하면 되잖아. 그리고 세금 내고 월세 내고 그다음 자본금 들어가야 되고 돈 안 들어오고 막 홍보 안 되고 들어왔는데 컴플레인 걸려갖고 CS 걸리고 이런 거를 좀 겪어봐야 이제 직원 때가 편했구나. 네. 사업할 거 아니라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결국 살다 보면 사람이 업앤다운이잖아요. 올라갈 때 하나씩 좋고 내려갈 때 하나씩 안 좋잖아요. 두 분 2년 전만 해도 유튜브 한참 될 때 진짜 미친 듯이 했었고 엄청 재밌었잖아요. 전성기였지 그때. 그러다가 유튜브가 갑자기 정체가 되고 내려오고 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면서 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안 될 때는 진짜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안 될 때는 진짜 내려오면서 너무 힘들었었어 사실.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그 하루하루가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도망가는 거야. 숨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는 거야.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그냥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제가 지금 41살인데 업앤다운을 많이 겪어봤어.
근데 많이 줄었어. 줄은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하니까 이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정부를 몇 번을 봤어요. 6번의 정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러다가도 또 올라가요. 근데 이 내려올 때 도망가지 말자, 속지 말자, 해결하자, 극복하자. 이러니까 제가 10시, 11시까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뻔히 하는 방법, 다 하는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음날 실현해보고 이거 해보자. 이거를 절대로 직원들한테 야 이거 생각해봐. 다음날 왜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어?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행해보고 모든 건 제 생각 아이디어에서 조그만 불씨에서 나와서 이게 큰 불이 되냐 그냥 꺼지는 불이 되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내려올 때 좀 많이 속상을 했죠. 내려오셨나요? 왜냐면 이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은 누구나 전성기가 있고 또는 이제 하락기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성기가 10대 때 있을 수도 있고 20대 때 있을 수도 있고 30대 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막 이렇게 잘 될 때는 뭐든 해도 잘 돼. 정말 우리 다 잘 유튜브도 잘 되고 계약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다가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 없어지고 유튜브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사실 몸을 좀 움츠리고 그냥 여기서 조금 소나기라 생각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잘 될 시기가 올 거니까 그땐 내 할 일만 하고 조금씩 몸을 움츠리었다가 다시 또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또 뭐든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이 다음은 아이템이 똑같을까?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지면은 다음 아이템을 준비를 해요. 그 시기가 끝난 거구나. 이 유행은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거를 준비해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게 제가 잘 되면 주변에서 다 따라하거든요. 옆에 경쟁자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순간 또 똑같이 이제 내려가요. 예전 맞아요. 부동산 할 네. 때부터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계속 바꿨던 또 이게 아이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한창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서 올라가고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했지만 지금 부동산이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막 뭐 공실 리스크 막 난다. 뉴스에서도 막 그런 걸 보도를 하고 대출까지도 막았어.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려왔잖아요. 이건 저만 내려온 게 아니고 다 내려왔어. 이 다음 시장에 이제 뭔가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시장의 변화와 마케팅의 방법, 내가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 개편, 그리고 다음 사업 아이템 준비, 다음 거를 저는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대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삼성에서 내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26이 나와. 그걸 준비를 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25가 전성기를 맞았어. 한참 많이 팔렸어. 그럼 이제 다운이 오잖아. 아이폰이 새로운 게 그 다음 연도에 나오잖아. 나오면 아이폰이 또 올라가고 갤럭시 25는 하락기를 맞은 거고 그 사이에 가만히 있어. 26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26을 준비하고 있다가 26이 출시가 됐어. 그럼 또 올라가. 그럼 아이폰은 또 싸그라들어. 하락기가 와. 그럼 얘네도 아이폰 17을 준비하고 대기업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백화점도 그렇고요. 봄이 왔으면은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왔으면 가을을 준비하고 항상 한 템포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속상하고 무서운 거는 20, 30대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돼 보니까 와, 이 사이클이 보통 한 4년에서 많으면 5년 사이에 한 번씩은 오는데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뭘 벌써 40대인데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두 번의 사이클을 더 맞으면 나는 이제 그렇죠. 50이 넘을 거고 50이 넘어서 내가 이렇게 앞선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늙었는데도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속으로 솔직히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후배 양성도 해놓고 후계자 양성도 다 해놔야죠. 젊은 친구들한테 대표 자리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지금 20대, 30대, 40대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20대 때는 막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으면 너무 또 쉽게 포기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겪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지. 그리고 안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오지. 그리고 또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온다. 이거를 계속 알다 보니까 너무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사이클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결국 그거를 버티는 힘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단단하게 버티느냐. 결국 이렇게 큰 굴곡도 40대, 50대 되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념을 잘 갖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것도 잘 지켜가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그게 좀 더 어른다운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인생은 정말 한결같은 게 절대 없고 계속 정말 시기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바뀌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또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즐겁게 하다 보면은 또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오더라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달지만은 않다. 돈을 벌 때,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을 때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또 좋을까?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또 이렇게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